경제학 카페를 2002년도에 냈는데 이제 주로 2001년도에 썼던 책입니다. 제가 100분 토론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던 무렵에 시간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이제 토론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렇게 조금씩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질문은 경제학은 정말 재미없는 학문일까? 그게 이제 제 질문이었습니다. 독일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만들었던 강의 노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메모했던 것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경제학도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경제학도로서 처음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너무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처음 들어갔을 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강의에 들어갔을 때 그 황당함,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연장부터 손에 들고 가야 되는 이런 황당무계함,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해서 이와 다르게 접근할 수는 없을까?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고 경제학에 접근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괜찮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이제 비교적 근자에 쓴 책들은 기획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개조론 같은 책은 2007년도에 썼는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런 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면서 썼던 책입니다. 이제 후불제 민주주의하고 이제 청춘의 독서, 이거는 어떤 정확한 기획이라기보다는 후불제 민주주의 경우는 그것도 이제 질문은 이런 것이죠. 왜 헌법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헌법대로 사회가 안 돌아갈까? 2008년 이전의 정부 아래에서도 헌법이 이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다 돌아갔던 건 아니죠. 헌법 해석을 둘러싸고 헌법 적용을 둘러싸고 법률과 헌법 사이의 충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헌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참여정부 때. 근데 내가 헌법을 읽어보면 헌법은 참 잘 만들어져 있고 권력 구조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서로 별로 진보다 보수다 다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또는 헌법이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이 별로 아직 주권자로서의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말 그럴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그렇게 한 끝에 이제 만든 책이었고요. 청춘의 독서는 정말 우연히 나온 이것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좌절감에 빠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먹고 살려면 책은 써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후불제 민주주의를 쓰는 과정에 좀 글이 잘 안 나가고 할 때 옛날 책들을 이제 틈틈이 읽기 시작했죠.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하다가 무슨 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이렇던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그 얘기 되게 재밌다. 앞으로 계속 읽을 거면 그 얘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수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대 때 읽은 책을 50대 때 다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적인 형태로 수요가 존재하는 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할 만한 정도까지 뭐가 쌓이면 한번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책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우선 책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교양, 재미, 감동, 이것이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서의 성공을 가늠하는 3대 조건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런 내용을 잘 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멋진 문장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아주 멋진 문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 재미, 감동이 어우러진 책을 실제 만들기 위해서는 필자하고 기획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은 시장 상황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자의, 그 기획이 필자의 내적인 욕구에 부합할 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무작정 그냥 그 명망 있는 필자나 또는 유명한 사람, 뭐 이런 걸로 해서 책을 내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시장 상황과 필자의 어떤 내적 욕구가 일치하는 조건 속에서 재미, 교양, 감동을 갖춘 책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긴 기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은 아마 인간의 본원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다룬 책들이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은 굉장히 시류를 탔기는 한데, 그래도 근원에 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철학자들도 그 문제로 고민했고, 지금 현대인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거죠. 사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 그 다음에 뭐 마음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람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것을 잘 해나가거나 혹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편적이고 사실 영원불멸한 인간의 사회적 삶이 영속되는 한 끝나지 않을 그런 질문과 관련된 책들일수록 굉장히 오래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류를 타고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욕구와 연관된 책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하준 씨의 책 같은 경우는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아마. 그냥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좀 볼까? 안 보게 될 겁니다. 이 한미 FTA 등등 자유무역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책도 더불어서 사라질 겁니다. 제가 출판 기획자라면 이런 이제 이슈로 와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또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담삼아 말하면 제가 속해 있는 국민참여당을 처음에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안 될 걸, 그거 어려울 걸, 말이 좋아서 뭐 평범한 시민들이 당 만들지, 당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시민들이 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당명을 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한 게 정의당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었어요. 정의당으로. 그러니까 그게 작년 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제일 요구하는 건 정의인 것 같다. 그래서 당명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데, 정의당이라고 하면 이 당이 뭐 하는 당이냐 물으면 우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건 민주정의당 때문에 안 된대요. 전두환 씨가 정의란 말을 빼려놔가지고 오공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하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면 복지당으로 하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게 복지인 것 같다. 복지당으로 하면 너네 뭐 하는 당인데, 이러면 우리는 복지하는 당. 그러면 너네 경제 성장은 안 하냐고. 성장은 딴 당이 하고 우리는 복지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시장에 일정한 마켓 세그먼트,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다, 신생정당으로서. 그런데 이상한 당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자꾸 뭐 하는 당이냐고 묻잖아요. 국민참여당. 참여해서 뭐 할 거냐고. 여하튼 질문과 관계가 있어요. 질문과. 제가 정의하고 복지 두 개를 키워드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지를 블로그 서핑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